과거에 금이 그 나라의 국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치 아파트를 국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부는 한국 국민들이랑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아파트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다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파트만 남아있어도 국부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에 되게 저는 깜찍한 생각이랑 하겠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10분업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지난주에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슈퍼 에이징, 그러니까 소위 초고령 사회로 가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뭐 소멸하는 그런 거의 그런 수준의 시나리오를 발표를 해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해서 쿨타임이 돌았기 때문에 출산율 얘기할 때가 또 됐어! 그리고 어쨌든 우리 채널은 피카오 코리아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항상 저희 채널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슈퍼 에이징인 우리나라를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저께 그냥 차제에 그냥 블룸버그를 결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결제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산의 관점에서 GDP라는 거는 총 요소 생산에다가 노동 자본량을 더하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2020년대까지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노동이고 파란색이 자본이고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요 위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20년대는 지금은 노동이 거의 빵이고 자본이 3.5,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이 0.7니까 2.4% GDP 대가 이어질 것 같은데, 2030년대는 자본은 3.0, 이것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본 생산성이. 그 다음에 여기 노동은 0.5로 빠지고요. 그래서 1.8%대로. 그 다음에 2040년대는 1.1%대. 기사에는 2050년대를 얘기 안 하고 있는데 2050년대는 사실상 거의 뭐 0이 되게 도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 0%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2.4를 기준으로 보면은 1.3%포인트 실질 성장률이 이제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기사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리포트 원문을 보면은 이제 BOE 리포트 원문은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72%인데 이게 52%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 시설을 해외로 지어야 될 그런 압력을 크게 느낄 거다. 이거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짓는 게 아니라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압력을 많이 느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아시아권 국가나 미국에 짓겠죠. 그리고 통화는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원화 약세랑 또 자본 유출의 압력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저성장 역성장으로 가면은 원화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원화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오늘 뭐 4월 그 무역 수지가 플러스 50억 달러 흑자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개인들이 한 달에 거의 30억 달러 정도를 순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 수지 정도의 그 플러스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 레벨에서는 점점 막기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카오 코리아 시나리오대로 BOA가 이런 기사를 써준 거예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은 더 끔찍한데, 일단 24년 3월 인구 동향이 나왔는데 3월 출생아도 2만 명이 이제 깨졌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1, 2, 3월이 맨 아래에 있는 게 올해인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리고 2월 달에 처음 2만 명 깨졌을 때 좀 충격이었는데, 일단 3월도 깨졌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역대 최저 출산율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출생아 수가 월에 2만 명 나와줘야지 그래도 24만 명 나오는 건데, 이제 2만 명도 깨지면 이제 20만 명 언더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도 보면은 이게 출생아 수라고 표현할 때는 인구 1000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출생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0. 몇몇 명 할 때는 출산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더 이상 출산율이랑 출생아로 그 안티 댓글 좀 달지 말아주세요. 출생아와 출산율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출생률로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거는 이제 몇 명 출산율이 좀 와닿죠. 그래서 출산율을 보면 24년 1분기가 0.76명, 이게 작년 1분기는 0.82명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죠? 1분기가 가장 출생아가 많아.
그러니까 1분기가 0.8명대에서 0.76명대로 0.06명 내려갔고 2, 3, 4분기는 뭐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분기, 3분기까지 합쳐지면은 아마 누적 1년 기준으로 0.7명대가 깨질 거라는 게 올해 예상되는 그런 수치고, 검색 실선이 전반적으로 다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전국으로 0.06 전년비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서울은 0.04 감소해서 0.59명이고요. 서울이 1분기에는 0.63이었습니다. 근데 2, 3, 4분기가 0.5대인데 올해는 1분기도 0.5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 3, 4분기는 0.4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사망자는 당연히 늘었는데 사망자는 월간 지금 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이 2만 명인데 월에 3만 명대라면은 기본적으로 1만 명 이상씩 월 누적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순인구 감소 구간에 진입을 했고 사망자 수는 어쨌든 계속해서 24년이 전년 재작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여가지고 그런 거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산율 0.5명대는 서울이고 지방은 0.9에서 1명대인데 왜 지방이 소멸하냐 이거예요. 출산율 0.5명이 서울이 유지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출산율 0.5의 서울이 유지가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번 통계청 발표는 그거를 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출산율의 문제이기도 한데 인구 이동의 문제이거든요. 인구 이동의 문제라는 거는 저출산 그 자체도 문제인데, 출산하고 나서 육아기능, 보육기능, 교육기능이 없거나 어른이 돼서 직업기능, 문화기능 이런 기능이 빠지게 되면은 그 도시에서 못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이동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 인구가 유입되는 서울, 이런 구조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은 지고지순하게 오래가고 지방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울의 그럼 기능이 완벽하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통계청에서 그래서 또 굉장히 친절해. 지난주에 출산율이랑 같은 날에 국내 이동, 인구 이동 통계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월에 올해도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 4월에만 53.3만 명이 막 이제 그 관내, 관외로 막 이동을 했습니다. 4월 이동치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50만 명대가 쭉 이동한다 그러면 연간 6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로. 이 중에서 관외로 이동하는 게 이제 도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입 53, 전출 53 다 똑같지만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충남, 인천, 세종, 경기, 충북으로는 유입이 되고요. 전입 전출 계산했을 때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출산율에다가 전입 전출까지 계산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진정한 인구 가구수 증가의 그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인구가 유입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은 서울은 사실은 상당한 전출을 보이고 있고 가장 전출비가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20대 때만 서울에 오고 30세 때부터는 순전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기능이라는 거는 20대들이 정착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서울에 많기 때문에 20대의 주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주거 기능을 흡수하면서 20대를 먼저 흡수했다가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결혼, 출산, 연애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서울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밀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합쳐지면서 30세 때부터는 올전출. 그래서 서울이 0.5명대 출산율에 순전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질 않는 겁니다. 20대만 잠깐 플러스였으니까 잠깐 높게 찍혔다가 다 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만 바글바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인천이랑 여기 보시면 인천의 1.1%, 경기의 0.5%. 근데 여기 총 인구를 계산해 보시면 경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경기 지금 1,30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경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 전입이 있는 그런 상태고 서울은 열심히 전출 중이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또 친절하게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장래 인구 추계, 그러니까 30년 후 미래까지 또 보여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22년 대비 25년에 서울에서 인구가 몇 명 빠지냐? 놀라지 마시죠. 149만 명 빠진다는 겁니다. 149만 명.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940만 명이라고 치면은 이제 700만 명대로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도 아니고 700만 명대로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고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듣고 있나?
그 서울시장님은 자기 지금 도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내셔야 되는데 서울 인구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부산도 85만 명 빠지기 때문에 부산 엄청나게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총인구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감소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 보세요. 현재보다 인구가 2052년에 더 늘었어. 그러니까 다 경기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 수도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감소하면은 되게 쾌적한 생활을 하겠지라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쾌적하죠. 사람들이 이제 줄었는데 그건 쾌적한데 그 쾌적한 거랑 생산이랑 약간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중위 연령이 지금 현재 44세인데 이게 59세로 올라가거든요. 현재 40대인 중위 연령이 59세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사무직군으로서의 생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에 큰 하락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은 생산 인구 자체가 너무 줄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우리가 44에서 59세 갔을 때 생산성이 1.3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 1.5배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와중에 모수가 줄어버니까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통계청의 시나리오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출산율도 고위 중위 정의가 있는데요. 5,167만에서 4,600만 가는 게 중인데 이 중위가 출산율 1.08명일 때인 거고요. 0.8명대가 이어지면은 4,200만 명 됩니다. 시도별로 볼게요. 서울. 아까 서울도 150만 명 빠지잖아요. 그게 중위 시나리오입니다. 중위 시나리오. 0.86명일 때. 서울이 0.86명입니까? 현재 서울의 출산율이 0.6명입니다. 0.6명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722만 명이고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낮겠죠? 왜냐면 지금 0.5명대에서 0.4명대 노크하고 있으니까 더 낳는다고 하면은 700만 명 언더로 완전 이제 꼬라박는 겁니다. 1000만 명을 바라보던 도시에서 그냥 700만이 깨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쾌적하겠죠? 근데 쾌적한 것이 과연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 강세를 선호하는, 추구하는 그쪽 세력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가격일까? 이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 내려가는 기울기가 가파른데 이것도 1.0명 기준입니다. 부산 1.0명 기준 245만 명. 그 다음에 대구는 1.08명 기준 237만에서 180만 명. 인천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왜 유지가 되죠? 서울과 지방에서 온 사람이 서울 거쳤다가 인천, 경기로 가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 내려가고 대전도 내려가고 울산 내려가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울산은 나중에는 인구 100만 명 이하니까 광역시 지위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늘어나요. 경기도는 결국은 최종 집합소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출산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 출산율보다 인구 이동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쾌적한 거랑 생산이랑 구분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아담 스미스류 경제학이 현재 경제학의 주류 경제학 메타인데 주류 경제학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과거에 금과 같은 어떤 그런 것 이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불렸는데 금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국부의 원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담 스미스가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결국 국부는 그 나라 인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국부의 원천이다. 그래서 인구와 그 부가가치, 생산성,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도록 경제학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 AI에 대한 그 고평가는 제가 지난번에 아세모글루 연구를 얘기했는데 그 아세모글루가 논문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조차 이 총 생산성은 누적으로 10년 누적으로 0.6%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마이너한 영향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 요약했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이 없진 않지만 상당히 낮고 노동인구 급감이 GDP 실질 마이너스 게다가 우리는 노동시간까지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 감소하는 거는 안 봐도 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총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게 역성장 경제고요. 역성장 경제 쾌적하죠. 사람이 텅텅 비어가는데 당연히 쾌적하죠. 그거랑 역성장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역성장이 되면은 자산 가격은 하방 압력이 상시 작용하게 되는데 살기는 쾌적하지만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요. 이런 경제 구조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지방 부동산 처분하고 수도권 진입하고 인구와 돈의 이동이 좀 가팔라지는 게 피카우 코리아에서 말한 그 페이지 2단계고요. 지금은 그냥 1단계의 초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계청이 얘기하는 것처럼 3단계 정도로 가게 되면 그때는 거의 탈한국 기조가 심화돼 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국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금이 그 나라의 국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치 아파트를 국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부는 한국 국민들이랑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아파트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다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파트만 남아있어도 국부가 유지된다 이런 생각에 되게 저는 깜찍한 생각이라 하겠고요. 그냥 뭐 사람 다 없어지면 아파트끼리 막 서울에 있는 아파트끼리 서로 연애하고 새 아파트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미래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한 상가 한 층 전체가 유치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 유치원이 한 3분의 1 규모로 줄고 나머지는 편의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아카가 얘기해 주셨던 얘기 중에 서울에서도 뭐 수도권에서도 특정 도시의 기능들을 이제 잃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충격적으로 전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잃게 될 기능들이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 기능이 없으면은 사실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도시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 주거나 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도 벌고 집에서 잠을 자고 생산력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에서 출산, 육아, 교육까지 연계되고 다음 세대로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흔한 생각은 그 도시와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이런 과정에 필요한 그런 건물들이나 그런 시설들을 자기네가 공급할 생각이 아니라 자꾸 재건축할 때 끼어서 공짜로 공급할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좀 안 되고 뭐 좀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런 게 공급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서울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고 보육 환경이 좋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가면서 출산 육아를 하는 가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례는 이제 동네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방은 그러니까 일자리 기능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를 떠나가지고 원격지 이동까지 해서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 서울에서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행여나 연애 결혼 출산 육아하는 과정에서 서울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도로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충분히 알려지게 된다면 굳이 서울에 정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서울은 결국 출산 가구들한테도 좋지 못하고 신규 정착도 없게 된다면은 극도로 갑작스럽게 공동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집만 지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오겠지란 이런 되게 깜찍한 생각은 그만하고 기능적으로 도시를 구역별로 권역별로 살피면서 되게 좀 세심하게 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통계청 전망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이 일어날 도시를 서울시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울 25개 구에서 상당 구는 다 공동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장 근처면은 뭐 편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젊었을 땐 그 생각이 편한데 육아 보육하는 과정에서는 직장 근처 불편하거든요. 직장이랑 보육 육아 간의 동선이라든가 이제 그 겹치거나 서로 넘어섰을 때 불편한 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통계청 전망처럼 종국에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경기도도 지금 그런 뭐 출산 육아에 서울보단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최후의 저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심지론으로 바라보지 말고 기능론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문제를 저출산부터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게 사실 저는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꼬여버린 것 같아서 어떤 게 가장 선행되고 어떤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구조 개혁론처럼 이제 완전 뒤집자 이런 거부터 이제 마일드한 대책까지 있다 치면은 수도권 과밀화와 초저출산이 나온 거는 16년부터니까 그 16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6년 이전 상황이 그 지방에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유지가 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방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면서 수도권으로 갑자기 오기 시작하면서 16년부터 21년 동안에 출산율 급락하고 사회적인 이동은 최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재 지방이 출산율이 높은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까지 와서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선택을 줘야지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거기 이제 직장 이런 것들을 다시 내려가고 많이 거기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는 이런 형태가 마일드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그 자체에 좀 집중해가지고 출산 가구나 출생아한테 하는 그런 지원들을 늘려야지 집 주면은 집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주택 정책이지 출산 정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집이 출산이라든가 생애 주기에 필요한 건 맞지만 거꾸로 그것 때문에 지금 출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하면 그걸 줄게 그러면은 그걸 못 받은 가구들한테는 반대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그런 사고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경기도와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 이남 지역에도 그 산업적인 일자리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난주 영상에 부산 강서구 옆에 그 명지지구 출산율이 제일 높은 거 아시잖아요. 그 가장 높은 출산율은 통근토막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출산율이 나오는 거고 경기도도 평택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평택 고덕 국제단지랑 연계돼 가지고 거기서 직장이랑 집이랑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몰면은 뭐 클러스터 효과 나네 마네 하는 그런 도시 경제학의 입장을 버리고 이제 도시 경제학에서는 이런 초저 출산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론에 대한 선호도 다 내린 그다음에 충분히 분산된 그런 일자리 도시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